졸속 재판은 정의가 아니다. 재판 시작 전부터 반발 목소리를 낸 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하지만 재판부는 2026년 1월 16일 선고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그러자 윤 전 대통령 4번이나 손을 들었습니다. 원장님, 특검보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송준호 변호사 발언에 대해서 조금만 좀 부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재판장님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1월 16일 1심 선고가 명백한 불의의 일격이라는 게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인데요. 어제는 청년들을 향해 옥중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좀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극우 청년들에게 마치 지령을 내리는 듯한 지령문으로 봤습니다. 서부지구 폭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탄을 노리는 노림수가 아니겠냐 봐요. 청년을 5분이나 언급하잖아요. 이제 1월, 2월에 자신의 선고라든가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진짜로 아주 나쁜 메시지다.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 정말 숨은 뜻이 있는 걸까요? 오늘 법정에서 주목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연달아 잡으면서 재판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화제였는데, 어제 옥중 메시지와 이 장면이 좀 함께 좀 볼 필요도 있어서 먼저 옥중 메시지 먼저 따져볼게요. 갑자기 청년들을 향해서 성탄 메시지를 냈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자녀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올바른 나라를 청년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자식 가진 부모로서 저 메시지가 너무나 무섭고 황당해서 좀 기함을 토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처음 낸 게 아닙니다. 지난 1월 달에 본인 체포 직전에도 냈었고, 또 구속되고 난 이후에도 옥중에서도 메시지를 여러 차례 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나온 메시지들이 사실상 청년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청년들을 가스라이팅하는 수준의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 메시지를 통해서 본인을 구해달라, 본인과 함께 해달라라는 자꾸만 그런 식의 메시지를 내는 것 같아서, 저 같으면은 저희 자식들에게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부모를 닮아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윤석열과 같은 부모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방식을 제대로 되게 가르쳐야지, 잘못된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질서를 수능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방식은 바람직하거나 옳은 방식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메시지에 대해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극우 청년들에게 지령을 내리는 것 같다, 이렇게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2탄 노림수 아니냐? 송영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는 저런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반응해서 어떤 그 극단적인 행동을 할 만한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메시지가 청년층을 또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시선으로부터는 자유롭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는 제발 청년파리로 보이는 그런 메시지는 더 이상 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해야 할 유일한 말이 있다면 그것은 계엄에 대한 진지한 그리고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일 겁니다. 사실은 그 4월 4일에 헌법재판소에 탄핵 결정이 있고 4월 11일에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할 때도 그 퇴거를 맞이할 때 앞쪽에 젊은 사람들을 세우고 가장 앞쪽에는 대학교 과점퍼를 입은 그런 학생들이 도열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인위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청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이 메시지를 보면서 매우 마음이 불편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윤 전 대통령이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 절박함이 있다면 오히려 계엄을 하지 말았어야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파괴는 사실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씨앗을 뿌린 겁니다.
본인이 비상계엄을 하지 않았으면 정권이 조기에 종료될 리가 없었을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지금쯤 피선거권이 없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거법 재판 받고 있을 거예요. 그거 다 누가 초래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무슨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 운운하는 것은 정말 언어도단이라고밖에는 달리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갑자기 옥중 메시지를 또 내고 오늘 그리고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또 변호인단은 오늘 졸속 재판이라고까지 했는데 그런 이유가 조윤선 변호사님 이 체포방해 등 사건 선고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거잖아요. 1월 16일. 그래서 뭔가 좀 바삐 움직이는 걸까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선고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 선고기를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선고 이유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예. 이런 지하에 거절되었습니다. 특검법의 그런 규정까지 밝히면서 그렇게 연기를 거부를 했는데 그와 같은 백대현 부장판사의 모습을 봤을 때 네. 그리고 소송 지휘했던 모습들을 봤을 때는 아마 이번 사건의 결과가 본인들이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특정 청년들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사실상 이 재판을 정치 재판화하고 싶어 하고 이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사실상의 불복, 재판부의 정치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저는 예. 굉장히 이러한 모습이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 같지 않은 이러한 모습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복하려는 어떤 움직임 아니냐 이런 분석을 또 해주셨습니다. 오늘 재판 전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내놓은 입장문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졸속 재판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고요. 앞서 조현선 의원이 말한 대로 선고를 1월 16일로 빨리 잡은 것을 전체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 기일을 강행해서 지정했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졸속 재판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김인영 의원님. 재판부에게 졸속 재판이라는 입장을 낸 거는 사실 굉장히 작심하고 비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수사 과정이나 재판을 임하는 태도를 봤었을 예. 때 일련의 과정을 모두 지켜봤었을 때 사법투쟁보다는 정치투쟁을 하고 있다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투쟁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명분이 있어야 되고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마땅한 사안이 없습니다.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이 조금 오히려 좀 근거가 희박한 상황인데 제가 민주당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내란 전담 재판 설치법 특별 전담 재판 설치법 같은 것을 실시한다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투쟁에 좋은 빌미가 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재판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오히려 섣부른 위헌적인 요소가 가득한 입법을 추진한다면 결국 이 사건을 사법투쟁이 아니라 정치투쟁의 한복판에 끌어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민주당에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은 가만히 좀 있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월 16일, 내년 1월 16일은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 이틀 전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정이나 또 윤 전 대통령 옥중 메시지나 또 오늘 법정에서의 적극적인 항변 또 졸속 재판이라는 비판까지 합쳐보면 좀 과한 우려 그리고 현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혹시 올 1월 서부지법 폭동 때처럼 그 전날에도 윤 전 대통령 옥중 메시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걸 좀 자극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건 좀 너무 나간 우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1월 19일에 있었던 그 서부지법 난입 사태 주요 피고인들이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예. 지금도 구속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학습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이 또다시 일어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그런 조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마 경찰력이 법원을 굉장히 철통같이 방어해서 그런 불행한 사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언론에도 한 가지 당부드린다면 예. 혹시라도 저런 움직임에 땔감을 제공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 그런 것은 우리 언론이 단호하게 스피커를 제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사회적 책무가 공기로서의 우리 언론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요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마이크를 들고 발언을 했다고 앞서 백다 앵커가 전해줬는데 한번 하나하나 좀 짧게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발언을 4번이나 했고요. 손을 들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발언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특검에서는 체포 방해라고
공소장에서 프레임을 만들었지만 재판장님 그 특검보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강행 규정으로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면은 그거는 재판이 일주일에 한 4일 정도씩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재판장님 기회를 주시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어차피 계엄령 선포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질 않고, 그리고 헌재에서 탄핵의 주요 근거로 했던 한덕수, 곽종근, 홍장원의 이 진술들이 사실은 그 내란 피고 사건에서 허위임이 다 밝혀졌습니다. 네, 재판장님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재판장님께서도 소송 지휘를 하실 때 처음부터 이게 6개월 안에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수집을 하려고 했는데 정말 재판이 신속하게 가야 되면 복사를 다 해서 복사비 받고 기록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분량의 기록을 그냥 던져놓거든요. 느닷없이 마지막에 증거 철회를 하면서 여기서 끝냅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거는 뭐 명백한 불이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재고를 한번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예, 재판부의 입장은 말씀드렸고요. 예, 명백한 불의타,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기습 공격 같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앞서 첫 번째 그 말을 보면 특검에서 체포 방해라고 프레임을 만들었다라고 발언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떻게 프레임이죠? 체포 방해를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이 법원에서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보내준 수색영장 그리고 체포영장에 대해서 그 경호처를 통해서 체포를 저지하려고 했던, 방해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몇 번이나 봤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2번 집행에 실패하고 마지막에 집행할 때까지, 그것도 집행하기 전까지 이 경호처에서 총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하라라고 본인이 지시했다라는 것이 이미 재판 과정에서 다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것을 체포 방해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궤변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번 재판을 통해서 늘 보여줬던 모습이 이 과정들에서 하나도 동의한 적이 없어요. 본인이 작년 12월 달 비상계엄 이후에 모든 비상계엄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던 그 말을 한 본인은 어디 가고 그것과 관계없이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그리고 모든 사안들을 본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부하들이 했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밖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들이 너무나 안타깝고요. 이 상황들에 대해서 법원은 정확하게 법대로 원칙대로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미 여러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총기를 들고 휴대하는 모습 보여줘라 등등의 그런 지시를 한 것도 정황이 나온 바 있죠. 이 부분이 또 관건이었습니다. 특검법상 기간 안에 재판을 끝내야 하는 게 이게 강행 규정,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훈시 규정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재판부 이렇게 서둘러서 마무리하려고 하냐. 우리 권리가 방해받고 있다. 이런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이 주장을 했거든요. 이건 두 법조인께 여쭐게요. 송영훈 의원님, 먼저 이거 주장 어떻게 보세요? 일단 훈시 규정인 것은 맞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윤 전 대통령이 재판부의 절차 진행에 대해서 항의할 계제는 아니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일단 왜 이걸 훈시 규정으로 보냐면요. 공직선거법에 있는 633 조항과 특검법에 있는 633 조항 거의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표제부터 강행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특검법에서는 633을 규정하면서도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문구가 없거든요.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그렇게 넣을 수 있었는데도 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강행 규정이 아니라고 하는 걸 그 법률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훈시 규정이라고 지적하는 것 자체는 일리가 있는데, 그런데 훈시 규정이라고 해서 법원이 그걸 적극적으로 지키려고 드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법의 취지를 좇아서 기한 내에 재판을 끝내고자 하면 그건 바람직한 일일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요. 예. 물론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633 원칙이 강행 규정으로 있는 선거법 재판을 받으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의 재판 지연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1심에서 799일이나 걸려서 재판 결과가 나온 일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그런 걸 생각하면서 본인은 억울하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재판에 불출석했잖아요. 예. 제가 이 재판에 관해서 논평하면서 늘상 드리는 말씀이 당사자가 절차를 존중하지 않으면은 법원도 그 당사자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재판부로부터 어떤 절차적인 배려나 호의를 기대하기에는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에 재판에 너무 많이 불출석했다. 예. 물론 중간부터 나오긴 했지만요.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존중하지 않아 놓고 존중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무리다. 조윤선 의원 어떻게 보세요? 송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당 규정이 강행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훈시 규정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는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미 법문상 명확하게 나와 있죠. 특검법 제11조 1항에 따르게 된다고 한다면 공소 제기 이후 6개월 안에 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강행 규정으로 볼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특검법에 따른 그런 규정을 따를 수 있고 그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검법 법문 내용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충분히 숙지하고 인지하고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서 재판부가 6개월 이내에 이 재판을 마무리하겠다, 선고를 하겠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를 삼을 부분은 저는 없어 보인다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 보장을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6개월 동안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할 수 있는 기회 충분했다고 보여지고 예. 본인 스스로가 그런 역할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 차례 강변했지만 백대현 부장판사는 특검법상 6개월 내에 1심 선고를 끝내야 한다라는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1월 16일 선고를 계속해서 정확하게 고지를 했습니다. 김용희 의원님. 그리고요. 윤 전 대통령 측이 또 주장을 했던 것이 한덕수, 곽종근, 홍장원 이런 참고인들의 진술이 허위임이 밝혀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 다 끌어내라 이런 주장을 했던 그런 증언이 나왔던 핵심 증인들인데 이게 다 허위라고 밝혔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허위라고 밝혀졌다고 하지만 반대 증언하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저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중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은 현장에 참석했던 군인들의 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적어도 어찌 보면 피고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면책을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일반적인 피고인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전 대통령이었고 국군 통수권자였습니다. 우리 군에 대한 위신까지 떨어뜨려가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하의 탓을 하는 모습은 결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임함에 있어서 적어도 국군 통수권자였다는 사실을 지각하셔서 적어도 제대로 된 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을 위하는 자세로 재판에 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불의타, 불의의 일격. 갑자기 내년 1월 16일로 선고 기일이 잡힌 게 불의타다라고 주장했거든요. 김진욱 의원님. 한 5개월, 6개월 가까이 재판이 진행됐고요. 1심 선고가 내년 1월 16일로 잡혔습니다. 불의타라는 주장 어떻게 보세요? 아니 본인이 법조인이라서 이런 주장이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전에 송영훈 변호사께서 잘 말씀 주셨어요. 그동안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재판에 충실하게 재판을 참여하지 않았던 본인의 탓이 더 큰 것이지 이것이 재판을 진행해 왔던 이 재판부의 탓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 내란에 대해서 판단을 처음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본인에 대해서 지난 4월 달에 파면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는 거 판단 내렸고요. 불과 며칠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 파면하면서 똑같이 당시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헌 위법성을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불이타되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본인이 굉장히 당황스럽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빠르게 이 내란 상황을 정리해 나가려고 하는 사법부에 협조하는 것 그것이 지금이라도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는 첫 번째 첩경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지금 맞수 토론도 진행해야 되는데 하나만 더 우리 두 분 법조인께 여쭐게요.
어제 군사법정에 나온 윤 전 대통령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군 검찰 측에 대해서 내가 내란 우두머리냐, 나는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지 확정된 게 아니다, 이렇게 좀 거칠게 항의를 했고요. 오늘은 재판장을 향해서 4번이나 발언을 했는데 물론 표현은 공손했지만 상당히 제스처나 좀 어조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재판 시작 전에 변호인단은 졸속 재판이라는 입장문까지 냈고요. 지금 이렇게 하면 본인이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까지 좀 언성을 높인다고 보세요? 사실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재판부에 대해서 항의하는 듯한 태도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무죄를 받는다면 모를까,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봐서 양형이 가중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재판받는 태도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명시적인 양형 이유로 쓰지 않더라도 법관이 내심 고려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걸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법정에서의 언행들은 결국에는 이 사법 절차 내에서의 어떤 유리함을 기대하는 것이기보다는 앞서 저희가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다뤘습니다마는 결국 장외를 향한 것이 아니겠는가, 예.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저런 메시지라든가 혹은 장 내에서의 어떤 언행에 반응해서 장 외에서 과격한 언행을 하는 분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러기에는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새롭게 발견했고 그로 인해서 생각이 달라진 분들도 많을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조윤선 위원님. 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사건의 결과, 선고가 어떻게 날지에 대해서는 이미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재판부에 대한 존중의 의사를 표현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본인이 지금 하고 싶은 모든 말들을 재판장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사실상 이 모든 재판을 정치 재판화하고 선고 결과에 대해서 외부에 있는 젊은 극우 단체라든가 극우적인 성격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선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굉장히 부적절한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결국 옥중에서 메시지 내는 걸 옥중 정치라고 한다면 지금 법정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도 중계가 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요. 법정 정치라고 이름 붙여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과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마수 토론에서 바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